보험약관은 수많은 소비자들이 보험금 못 받고 죽어갔던 피 흘리는 그 역사야, 이게. 이게 단순한 게 아니야. 근데 그걸 우린 너무 모르고 파는 거지. 자, 그 그림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A나 B가 악성종양 세포야. 근데 둘 다 어디서 시작했냐면 상피세포층에서 시작됐다는 걸 표현하는 거야, 지금. 상피세포층에서 시작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점막을 뚫고 내려왔지. 뚫고 내려왔는데 A는 점막 고유층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발견된 거고 B는 점막 근층까지 가서 발견된 거야. 둘 다 점막 하층까지는 아직 가지 못한 거야.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고? 대장 점막내암이라고 부른다고. 왜? 왜가 중요한데 대장 점막내암이라는 말은 그 부위가 대장이니까 대장자가 붙는 거고 점막 내에 국한된 암이라는 뜻이야. 즉 이 그림에서 상피세포층부터 점막 근층까지를 점막층이라고 해. 즉 상피세포층은 점막층의 일부인 거지. 오케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점막 하층이라는 말 때문에 많이들 헷갈리는 거야. 점막 하층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점막층의 상층, 중층, 하층의 뜻이 아니고 점막층 아래에 있는 별도층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상피세포층부터 점막 근층까지가 점막층이라고. 그 아래에 있는 다른 층이 점막 하층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A나 B 케이스는 점막 하층까지는 못 간, 즉 점막층이 아닌 데까지는 못 가고 점막층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지. 그럼 의학적으로 보면 상피세포층에서 시작된 암세포가 만약 A나 B가 모두 다 상피세포층 안에 머무르고 있을 때 발견돼. 그럼 그걸 뭐라고 부르는 게 좋아? 상피내암. 상피내에 국한되어 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제자리암. 제자리암은 이런 뜻이야. 발생한 그 부위에 가만 머무르고 있다가 발견될 때 제자리암. 상피내암, 제자리암 거의 같은 말로 써. 그런데 A나 B는 발생한 상피층을 벗어나서 기점막까지 뚫고 내려왔지. 즉 더 이상 상피내암은 아니지. 다시 A나 B가 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A나 B가 모두 상피세포층 안에만 딱 색깔이 쳐져 있어. 칠해져 있어. 그러면 이건 상피내암이라고 불러야 돼. 용어를 생각하면 돼. 상피내암이 무슨 뜻이냐면 상피내에 국한된 암이라는 뜻이야. 암은 암이야. 여기 써 있잖아. 악성종양세포가, 그지? 암은 암인데 상피내에 국한된 암이야. 보통 이런 상태에서 발견되면 내시경 검사하다 발견되는 거거든? 내시경으로 그 갈고리 같은 거 있어. 전기 갈고리. 딱 걸어서 딱 뜯어내. 끝. 암은 암인데 아무것도 안 해, 더 이상. 항암 치료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냥 끝이야. 근데 걔가 기점막을 뚫고 내려왔어. 물론 여기 그림은 되게 두껍게 보이지만 실제 현명을 보면 보일까 말까 아주 얇은 층이겠지. 근데 그걸 뚫고 내려왔어? 그러면 얘는 어떤 성격을 이미 획득한 거야? 치뮨의 성격을 획득한 거지. 가만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지? 악성 종양이려면 치뮨 파괴의 성격을 가져. 치뮨을 하는 거야. 즉 상피내에 국한된 세포가 기점막을 뚫고 아래로 내려왔어. 그러면 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악성신생물일까 아닐까? 뚫고 내려왔으면 악성신생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지? 그런데 대한민국의 아마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주는 의사들의 한 90%는 소화기 내과 의사들이야. 외과 의사들이 잘 안 해. 대부분 내과 의사들이거든. 소화기 내과 의사들의 한 90% 정도는 이 그림에서 보이는 A와 B 케이스에 대해서
상피내암 코드를 줘. 악성암 코드를 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러면 소화기 내과 의사들이 한 10%는 어떤 코드를 줘? A나 B에 대해서? 암 코드를 줘. 90%가 상피내암 코드를 주고 약 10%는 악성암 코드를 준다고. 우리나라 의사들이. 똑같은 소화기 내과 의사인데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생각이. 즉, 이걸 암이라고 하자, 암이 아닌 거라고 하자라는 기준이 잣대가 너무 많아, 세상에. 한 가지가 아니라고. 그 의사가 소화기 내과냐, 외과냐, 비뇨기과냐에 따라서 암을 바라보는 기준도 다르고, 그 의사가 일본 의사냐, 미국 의사냐, 영국 의사냐, 한국 의사냐에 따라 또 다르고, 다 달라. 그게 임상 의사냐, 병리과 의사냐 또 다르고, 그들 안에서도 의견이 다르고, 무엇을 암으로 하자 기준이 너무 세상에 많아. 아직 통일화된 게 없어. 그러니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지.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어느 동네 병원에 가서 대장 내시경을 했어. 의사가 내시경 하더니 뭐 용종 같은 게 있는데 뗐어. 떼서 조직 검사를 딱 해보고 침범 정도로 봤더니 딱 요 정도야. A나 B 케이스야. 이거에 대해서 그 의사가 대장암, C20 뭐 이런 코드를 줬어. 그러면 보험회사는 이거에 대해서 보험금 어떻게 줬을까? 근데 그 사람이 가입한 보험에 대장 전막내암 예시라는 이 개념이 아예 없어. 옛날 거라서. 그럼 보험회사는 어떻게 했을까, 보험금은? 암보험 줬을까? 보험회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종합병원에 자문을 좀 받아보자.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그 자문을 어디다 보통 받냐면, 종합병원 소속의 이제 병리과 의사한테 자문을 받는 거지. 또는 종합병원 소속의 소화기 내과 의사인데, 성향이 소화기 내과 학회 입장을 갖고 있어. 그런 의사들은 거의 90% 이상이 전막내암인 경우 상피내암과 동일한 코드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의사가 많아. 그럼 그 의사가 이거는 상피내암에 준해서 전막내암인데 상피내암에 준해서 보험금 주면 이건 악성 신생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회신을 해주면 보험회사는 그거를 소비자한테 제시한 다음에 암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라 상피내암 보험금을 줬단 말이야. 아주 오래된 분쟁이야, 이게. 그런 싸움이 계속됐어. 어떤 사람은 암보험을 못 받았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여러 개야. 근데 이런 판례가 나온 거지. 어떤 소비자들은 끝까지 싸우잖아. 보험회사 상대로. 끝까지 싸워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했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입했던 보험이 옛날 보험이라서 약관에 이 대장전막내암 예시가 아예 없어. 그 사람이 가입한 보험은 암이 이렇게 나눴어. 대부분 암 진단 특약이 하나 있고 거기서 암 진단 받으면 얼마가 나가고 갑상선암 진단 받으면 뭐 한 20%만 주고, 그런데 경계성 종양이나 상피내암 진단 받으면 20%인가 10%만 주고 이렇게 써 있었어. 요거는 없고, 대법원 판결문은 뭐냐면 소비자는 상피세포를 벗어난 전막내암의 상태다. 그런데 약관에서는 암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악성암, 경계성 종양, 상피내암, 갑상선암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명백히 상피를 벗어난 상태인데 그럼 상피내암이라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없지 않느냐. 의사들이, 소화기내과 의사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이 경우를 악성신생물로 보지 않고 상피내암에 준하는, 전막내암이지만 상피내암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기는 하지만 그것이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반영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의견만이 옳다라는 근거도 없고, 또한 소화기내과 의사지만 소수는 아직도 C코드를 주고 있고, 똑같은 경우에 대해서. 그렇다면 불분명한 거 아니냐.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보험금을 받아야 될까? 일단 경계성 종양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니까 빼고, 갑상선암 아니니까 빼고, 그럼 악성암 아니면 상피내암을 줘야 되는데
이 경우는 상피세포층에 국한된 상태가 아니므로 상피내암으로 보험금을 주는 건 부당하다. 그러므로 악성신생물로 보험금 줘라. 이거야.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대법원 판결이 딱 나오니까 국내 빅3는 어떻게 대응을 했어? 바로 어떻게 대응하면은 이제 이 대장전막내암에 대해서 몇 천만 원 안 줄 수가 있을까? 보험회사가? 아주 간단하지. 이걸 만들어. 약관에 이걸 집어넣으면 되지. 이걸 집어넣고 대장전막내암 급부를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면 대장전막내암이 악성암이다, 상피내암이다 따지지 않고 그냥 그 급부를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갑상선암하고 똑같은 거야. 갑상선암은 암이야, 암이 아니야? 암이지. 하지만 급부를 따로 만들었지. 보험금 조금 주려고. 대장전막내암 역시 암으로 봐야 돼. 물론 일부 의사는 이게 암이 아니라고 얘기해.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왜? 소비자는 의사가 아니니까. 소비자는 약관을 근거로 보험회사랑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그렇다면 약관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 근데 약관에서는 급부를 암이냐, 경계선 종양이냐, 상피내암이냐야. 이건 경계선 종양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거 빼고 상피를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상피내암으로 볼 수 없다는 거지. 소비자가 이걸 상피내암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거야. 상피를 벗어났으니까. 그렇다면 전막내암이라는 급부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악성신생물로 보장하는 것이 맞다는 거지. 그 판례가 나오고 나서 약관에 이거를 집어넣은 거야, 보험회사가. 그래서 이제는 이걸로 보장을 하는 거지. A나 B 케이스가 발견되면 대장전막내암이라는 급부로 보험금을 주는 거야. 그렇다면 이 보험처럼 약관에 이 대장전막내암 예시가 들어있어. 그리고 급부가 대장전막내암 보험금 받는 게 따로 있어. 그런 거 가입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떨 때 발견됐냐면 C 케이스인데 상피 세포층에서 발견하는 암세포가 점막 하층까지 간 게 발견됐어. 자, 이 경우 이 사람이 가입한 보험약관에 이게 들어있어, 이 그림이. 근데 여기서 발견된 거야, 점막 하층에서. 이 경우 이 사람이 가입한 보험은 대장전막내암 보험금을 줘야 돼? 아니면 암보험금을 줘야 돼? 암보험금을 줘야지. 오케이? 조금 더 가자고 그러면. 이해를 한 것 같으니까. 한 2, 3년 전부터, 한 3년쯤 된 것 같다. KB손해보험이 이런 걸 만들어 팔았어. 저희 회사는 상피내암 D코드니 대장암 C코드니 이런 코드와 상관없이 대장전막내암을 무조건 다 일반암으로 보장합니다. 이러면서 업계를 아예 휘어잡았지. 엄청나게 팔렸어. KB손보가. 그럼 KB 애들은 어떻게 최근인데 그런 걸 팔았지? 그리고 정말 사실일까? D코드만 바꿔 가져와도 암보험금을 줬을까? 대장전막내암을? 줬지. 왜? 그 보험약관에 뭐가 없을까? 예시? 그렇지, 이게 없지. 이게 아예 없으면 이게 아예 없는데 이 사람의 암세포는 A나 B 같이 확인된 거 아니야. 점막 고유층이나 점막 근층까지 간 게. 근데 약관에 대장전막내암 개념이 없어. 그러면 상피내암 아니고 경계선 종양 아니니까 뭘 줘야 돼? 당연히 암보험금을 줘야지. 그걸 만들어 판 거야. 오, 그럼 보험료 어떻게 받아야 돼? 비싸게가 아니라 딴 데보다 더 받아야지. 대장전막내암 보장을 배제하지 않았으니까 그만한 위험률이 올라간 만큼 보험료를 받는 거지. 비싼 게 아니야. 소비자가 이 맥락을 이해해? 아니, 설계사도 몰라. 한 가지만 머리에 남는 거야. 저희는 D코드도 암보험금 드려요. 대장전막내암은. 사실은 C나 B나 O코드도 상관없어. 그렇지 않아? 이게 없는데?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거랑 제대로 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고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다면 요즘 보험들은 KB같이 이렇게 대장전막내암도 일반암으로 보장해주는 그런 상품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잘 확인하는 방법은 약관을 보면 되지.
약관을 봐서 뭘 찾으면 돼? 이 그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지. 만약 이게 없어. 그 대장전망내암에 대한 급부가 따로 없어. 그러면 이런 A나 B 케이스처럼 발견되면 다 무슨 보험금 주겠다는 거야? 암보험금 주겠다는 거지. 이 계약에 암보험금을 주겠다는 거지. 오케이? 대장전망내암이 왜 뜨거운 감자가 됐고 왜 보험회사들이 이거를 안 주려고 그렇게 막 버텼고 나중에 대법원에서 지니까 이런 개념을 약관에 집어넣냐면 전 세계 대장암 발병률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야.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대장 내시경을 해. 그러니까 A나 B 케이스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야. 점막 하층까지 안 간 상태에서. 우리나라만 그럴걸? 그렇게 많이 대장 내시경을 할걸? 사람들이? 그러니까 빨리 발견되는 거야. 그러니까 손해율이 확 올라가니까 보험회사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많이 주지 않으려고 손해율 때문에. 그러면 약관에 이거 집어넣어서 손해율 반영해서 보험료를 덜 받으면 되는 건데 약관에 이것도 안 넣고서도 암보험금을 안 주려고 버텼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보험약관은 수많은 소비자들이 보험금 못 받고 죽어갔던 피 흘리는 그 역사야, 이게. 이게 단순한 게 아니야. 근데 그걸 우린 너무 모르고 파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소비자들은 당연히 이런 걸 모르지. 누구도 아무도 말 안 해주니까. 설계사들이 뭘 알아야 말을 해주지. 근데 소비자도 그래서 모르다 보니까 이걸 정말 공부하고 알려주는 사람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그냥 보험료만 비교하게 되는 거야. 부양 조건이 뭐가 다른데 모르는데 어떻게 똑바로 비교를 해. 보험료만 보는 거지. 슬픈 얘기지. 여기에도 수많은 판례가 있어. 그 얘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험금 못 받았다는 거지. 보험회사를 상대로 재판까지 가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 사람들의 100분의 1도 안 될 거야. 대한민국에서 보험금 똑바로 받는 건 너무 어려워. 저렴하게 좋은 보장을 가입시켰다? 그럼 뭐하냐고 못 받는데.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우리가 손해배상사나 변호사는 아니지만 얘가 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고객한테 권하는데 이게 뭘 해주고 뭘 안 해주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난 이게 되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 보험 세일즈의 기본이다. 근데 웃기지? 보험회사들은 절대로 펀드도 가르치고 세금도 가르치고 노무도 가르치더라고. 회사들이 돈 써가면서 외부 강사도 불러다가. 근데 지네 약관을 안 가르쳐. 웃기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보험회사가 설계사한테 약관 안 가르친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지.